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구급대원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해안도로. 도로변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가슴을 맞은 대원이 힘없이 뒤로 넘어집니다. 목 보호대를 해주시고 실으려고 하는데 술 취하신 분께서 여성 구급대원의 상반신 부분을 발로 차셔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63살 양모 씨가 119에 출동을 요청한 건 지난 21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양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겁니다. 이곳에 누워있던 양 씨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뒤에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구급대원은 가슴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양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그 구급대원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만이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도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올 들어 제주에서만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5건이나 됩니다.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대원 3인이 탑승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3인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는 전체의 27%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정마을이 마을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마을회는 주민토론회에서 관함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빠르면 오는 26일쯤 마을 긴급총회를 열어 마을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함식 반대 주민들은 이미 3월에 열린 마을 임시총회에서 주민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로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비판해 총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걱정이 큰데요.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편의점이 가장 많다 보니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러 가운데 최근 제주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위기의 편의점 실태와 또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조인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특급 호텔 주변의 상가입니다. 호텔 길 건너편의 편의점들에 낯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호텔 안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주인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이 호텔 반경 100m 안에 영업 중인 편의점만 8군데. 매출의 절반 이상을 호텔 손님에게 의존하는 데다 주변 상가도 타격이 클 거라는 게 편의점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을 오기 위해서 건너오면 이제 동네 주변 환경을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데 해바라기처럼 이 근처 상가들은 다 저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현재 제주 지역 편의점은 1000여 군데. 편의점 한 곳당 인구는 650명입니다. 전국 평균인 1300명의 절반이고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의 2300명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편의점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편의점 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심야 영업도 포기하는 점포가 속출하는 상황. 수익의 30%는 본사의 가맹 수수료로 내야 하고 건물 임대료도 오르다 보니 정작 편의점 주인은 하루에 2~3만 원 벌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12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손님이 정말 많이 늘지 않는 이상을 이렇게 해서는 진짜 운영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편의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주에만 있는 독립 편의점입니다. 이곳은 대기업 편의점들과 달리 초기 투자 비용은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만 회비로 내면 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인테리어나 시설을 업주가 적절히 바꿀 수 있고 영업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본사에 가던 수수료가 사라진 대신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갑질 없는 편의점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제주를 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편의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콩쿠 편의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편의점 업계의 출혈 경쟁과 가맹 수수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편의점의 인건비 문제에 가려진 본사들의 무리한 경영 형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편의점이 2배 이상 늘자 본사의 영업이익도 2배 이상 늘었지만 가맹점주의 매출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무제한 출점을 제한하는 등 상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단속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질주합니다. 또 다른 우선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은 3만 1,000여 대. 법령 미비 등으로 단속이 3차례나 유예되면서 위반 차량에는 그동안 계도장만 발송됐지만 9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2항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고시를 거쳐서 오는 9월 2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 원으로 우선차로 15.3km 구간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15대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운행 제한 권한이 특별법에 이양됐기 때문에 오는 9월 21일부터는 1차 계도, 2차는 경고 해서 3회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선 이양된 권한 해석을 놓고 법적 논란이 여전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특정 지구를 지정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주는 특정 차로에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량 이부제와 같은 자동차 부재와 상습 지정체 구간에 대한 특정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너무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통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 통일공원 조성과 회관 건립을 사업비 470억 원을 들여 도민 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회관이나 센터 건립 등과 같은 공약이 전체의 20%로 40개 사업에 이른다며 과감한 구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 독버섯이 한창 자랄 때인데요. 식용버섯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야생버섯은 피하고 농가에서 재배한 안전한 버섯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속 곳곳에 크고 작은 버섯들이 자라났습니다. 덥고 습한 이맘때는 버섯이 특히 잘 자라는 시기. 하지만 이 중엔 독버섯이 많고 식용버섯과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왼쪽에 두엄 먹물버섯은 독버섯이고 오른쪽에 먹물버섯은 식용인데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영지버섯과 비슷한 붉은 사슴 뿔버섯은 생화학 무기 원료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치명적입니다. 해마다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10월 사이 독버섯 중독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데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75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심한 구토라든가 설사, 복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독성을 유발하는 독버섯의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그런 치료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대략 1,900여 종, 이 중 식용은 21%에 불과합니다. 독버섯을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과 색깔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는 속설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선 먹다 남은 그 독버섯의 찌꺼기하고 그리고 아직 요리하지 않는 버섯이 남아있을 경우에 꼭 그 버섯을 들고 병원에 가야만 원인 중독 버섯을 찾기가 쉽습니다. 농정당국은 야생버섯 대신 팽이나 느타리 등 농가에서 재배한 안전한 버섯을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고온 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남부와 산지에는 낮 동안 구름이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도 무덥겠고요. 안덕과 남원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오늘도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간 지역에는 낮까지 구름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현재 기온 26도 내외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 우도와 비양도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수욕장과 해상 레저 그리고 낚시하신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낮 기온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뿐 아니라 농축산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40대 중국인 남성의 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33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중국인 42살 B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5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제주도청 소속 사무관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사업소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사무관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품이나 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 계좌에서 수억 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공무원 39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1,8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학교 물품 대금과 보조금 등 5억여 원을 빼돌려 채무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첫 행정시장 공모에 8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제주시장에 5명, 서귀포시장에 3명이 응모했습니다. 행정시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 인사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 임용할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닷새간 제주은행의 대출금리 책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제주은행이 최근 5년 동안 고객 45명, 49건에 대출이자 9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은행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해 부채 비율이 높게 계산됐다며 금주안에 과다 청구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